시작했어? 안녕하세요.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나의 트레이드 옷이 딱 어때? 닮았어요. 그치? 딱 닮았지? 그치? 차이가 그죠? 이마가 무슨 이마는 있네요. 뭐라고? 아니 말을 정확하게 해봐. 선생님. 자, 얘는 세 가닥이지만 저는 더 많죠. 자, 개념 프린트 2페이지 봅시다. 제일 첫 번째 정서 및 태도. 밑에 페이지 2페이지 잘 보세요. 정서 및 태도입니다. 자, 정서에다가 가운데 표 보시면 정서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내적 정서라고 쓰시고 태도에다가 외적 정서라고 쓰시면 돼요. 자, 정서라고 있는데 옆에다가 내적 정서 쓰시고 태도에다가 외적 정서라고 쓰시고 정서 및 태도를 구별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수능에서는 태도에다가 뭐라고 쓰시냐면 대응 방법이라고 씁니다. 태도에다가 대응 방법. 지금 온 애들은 와서 프린트 가져가세요. 자, 태도에다가 대응 방법이 있는데 자, 표 밑에 봅시다. 정서는 밑줄 어떤 상황에 대해 즉각적으로 촉발된 반응, 태도는 그에 대한 대응 방식 밑줄 쳐두고 그래서 그런데 수험생은 구분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다음 밑줄 정서 태도를 좋다 싫다 할 때는 감정뿐 아니라 화자 인물의 생각, 반응 정도로 보자. 정서 태도는 자 밑줄 칩니다. 수식어, 서술어 그리고 반복적인 표현 밑줄 쳐두시고 별표 3개 쳐두세요. 자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봐봐. 외롭다 정서죠. 슬프다 기쁘다 정서죠. 그지? 그립다 그리움은 정서야 태도야. 누구 그리워하는 건 정서기도 하지만 그리워하는 건 태도가 되기도 하거든. 애매한데 확실히 두 개 구별이 되는 것들은 구별하면 되는데 구별 안 되는 것들은 그냥 그대로 내비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서 그냥 내비둔다는 말이 찾으면 되는데 시험 문제 이게 정서냐 태도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아요. 수능에서는. 그래서 화자의 마음이나 감정 상태 그리고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자 정서는 내적 정서라고 그래서 그냥 그대로 되고 얘는 외적 정서예요. 밖으로 드러난 태도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위에다가 일단 이렇게 써둡니다. 뭐라고 써두냐? 반드시 상황과 연관지을것 이렇게 써둡니다. 반드시 상황과 연관지을것 써두고 두 번째 밑에다가 상황이 같으면 정서는 같다. but 태도는 다를 수 있다. 나만 덥나? 다음 주부터 전부 다 반바지에 남학생들을 위해 나시 입고 와. 네, 다시. 자, 상황이 같으면 정서는 같은데 태도는 다를 수 있다. 요게 기본입니다. 요거 꼭 까먹지 마세요. 정서는 같은데 태도는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태도 한번 봅시다. 자, 화자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이 있고 현실 인식이라고 쓰자. 그래서 대응 방법이 나오죠. 이 대응 방법이 바로 뭐가 된다고 그랬죠? 이게 태도가 됩니다. 그러면 화자가 현실을 바라보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오죠. 뭐랑 뭐가 나오죠? 크게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게 됩니다. 긍정적일 때는 니네가 수시로
학교를 붙었어. 대학교. 뭐 그렇게 좋은 데는 아니지만 연대를 붙었다고 칩시다. 좋은 데죠. 자, 붙었으면 그리고 남친이나 여친이 생겼다? 그러면 세상은 아름답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이렇게 돼요. 근데 누누이 얘기하지만 시험 문제 웬만하면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부정적일 때가 문제죠. 자, 니들 남친 생기고 여친 생기고 혹은 그런 데다가 대학까지 붙었어. 엄마가 집을 팔았는데 집값이 조금 올라갔고 뭐 원래 2억 주고 샀는데 집값이 17억이 됐대. 세상은 아름답겠지. 그치? 용돈을 주시는데 조금 주니까 용돈 좀 줄까 그랬더니 됐어 엄마. 그래갖고 한 1, 20만 원 생각했는데 엄마가 여기 2천이야 그러고 자 용돈을 현찰로 2천을 줬어. 세상은 아름답겠지. 자 그럴 때 집에 앉아서 씻을 거야 나가서 놀 거야. 나가서 당연히 나가서 놀겠죠. 그러면 근데 잘 봐. 대학 떨어져. 아빠가 하던 사업이 좀 안 돼. 그치? 아빠가 회사에서 명퇴를 당하셨대. 명예퇴직. 그죠? 떨어지고 알바 구하려고 그랬더니 알바하러 갔어. 돈 많이 준대. 가서 봤더니 얼굴 보더니 넌 안 되겠다 그러고 내보내. 그죠? 팔뚝 보더니 넌 약해서 안 될 것 같아. 부정적이죠? 현실인식이. 이때 어떻게 나오는지 봅시다. 부정적일 때 좀 더 부정적이면 얘가 네거티브고 얘가 긍정이라고 치면 부정적일 때 좀 더 제일 부정적인 건 뭡니까? 절망, 좌절하죠. 자, 지금부터 하는 건 외울 게 아니라 니네가 찾아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 조금 긍정으로 오면 냉소회의입니다. 요 말들 다 기억하세요. 냉소는 뭐 되겠어? 뭐 이러면은 막 내가 뭐 대학이나 갈 수가 있을까? 아니면 이런 것들 내가 뭐 남친 여친 생기겠냐? 뭐 이런 것들 냉소회의가 되죠. 자꾸 저보고 애들이 선생님 두피 문신하세요, 뭐 머리 심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심는다고 해서 뭐 새로운 여자를 사귀겠습니까? 새로운 남자는 사귈 수 있겠죠. 타이밍 맞춰서 안 웃어주면 곤란해요. 우리 애들아 우리 볼날이 앞으로 15번, 16번, 9번에다가 한 14번, 15번 남아서 우리 마지막을 잘 장식해보자. 냉소 회의에다가 그 다음 조금 오면 뭐가 되냐면 관조가 돼요. 관조들 좀 이따가 설명합니다. 그 다음 뭐가 돼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성찰하게 되죠. 성찰에는 반성도 들어가죠. 그 다음에 현실에 대해서 조금 더 뭐합니까? 성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정하게 되고 그 다음 뭐 어떻게 됩니까? 극복, 초월하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시험 문제에 나올 만한 게 뭐가 있냐면 그리움, 그 다음 갈망적, 영원적, 그 다음 긍정적 수용. 자, 여기까지 써두시고 하나씩 설명하겠습니다. 쓰고 있냐, 성준아? 자, 잘 봅시다. 관조는 뒤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그때 설명 읽어보는데 지금 봅시다. 세상의 본질을, 그러니까 깊숙하게 있는 그 본질을 뭐 담담하게 응시하는 것, 이게 관조예요. 그래서 관조를 그러면 수능 선지에서 관조가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찾냐면 찾는 방식을 잘 봐야 되는데 얘는 기본적으로 감정의 절제예요. 뒤에 가서 나오겠지만 감정의 절제는 어떻게 찾냐면 일단 말 그대로 뭐가 나야 됩니까? 영탄적인 요소가 없어야 돼요. 영탄이 뭐예요? 감정의 과다 노출이 영탄이죠. 영탄이 없어야 되고 그 다음 감정을 드러내는 시어가 없어야 돼요.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이 없어야겠죠. 그렇지? 외롭다, 슬프다, 그립다 뭐 이런 것들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슬피 울고 있다 이런 것들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감정의 절제에다가 염타는 안 되고 감정을 드러내는 표현도 없어야 됩니다. 오, 아, 구나 뭐 이런 것들 하는 도다 뭐 이런 것들 다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감정의 절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담담하게입니다. 담담하게. 백석의 여승을 보면 잘 들어. 백석의 여승은 일연에서 가지치에 슬픈 냄새가 났다. 나도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라고 나옵니다. 나도 서러워졌대요. 그러면 이거는 감정 절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거는 뭐가 나오면 아버지의 침상 없는 최후의 밤은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잘 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슬피 울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냥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 이러고 나와버려. 그럼 이거 뭐가 됩니까? 감정 절제가 되는 거지. 되셨니? 요거 정도 알아둡니다. 기본적으로 감정의 절제를 깔고 있고 그냥 담담하게 바라보는 게 관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성찰, 반성은 다 알 텐데 자 잘 봐. 반성은 자기가 잘못한 거를 생각하는 게 반성인데 성찰은 잘한 거랑 잘못한 거 다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더. 성찰이 좀 더 폭넓은 개념인데 여기 보세요. 평가원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학 개념을 찾으라고 그러면 저는 성찰 못 씁니다.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찰이 많이 나오는데 성찰은요. 자 다시 한 번 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야. 자기 자신을 돌아보.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어휘 하나 써둡니다. 써두고 별표 쳐두세요. 반추한다. 반추 별표 3개 쳐둡니다. 반추. 반추라는 건 뭐냐면 그 반추 동물이라고 그래 들어봤죠. 손은 위가 몇 개? 얘들아 손은 위가 몇 개? 4개. 4개. 소의 마지막 위를 뭐라고 그래? 먹어본 사람 있을 텐데 막창이라고 들어봤어요? 막창 먹어봤지? 들어봤지? 똑똑한 거. 소의 4번째 위예요. 곱창은 뭐예요? 소장, 대장, 그렇죠? 대창이지, 대창. 그게 그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대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곱창은 소곱창이나 이런 것들은 그 창장, 자단창장. 위, 양대, 벌집, 막창 이렇게 나와요. 올 수업의 핵심이에요. 뭐라고? 막창. 막창이 제일 맛있어요.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반추동물이라는 거는 위가 4개인 얘들은 손은 음식을 먹고 나서 다시 뭐예요? 거꾸로 끌어올려갖고 다시 씹어 먹죠. 그걸 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반추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반추한다는 말 정도는 알아보되 자기가 삶이 죽기 직전에 예를 들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 자 되돌아보는 거를 반추라고 그래요. 되돌아보는 걸 반추예요. 그러면 성찰한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지? 내가 뭐 잘했다, 뭐 못했다 돌아보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반추라고 해요. 꼭 알아두세요. 성찰과 관련된 게 반추입니다. 평가원에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대로 살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현실에 저항하게 되고 그거를 극복하는 것. 여기까지가 좀 더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 친구가 자 보세요. 거울을 봤습니다. 부정적 현실인식이죠.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냥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치? 8층에서 그러고 그죠? 냉소회의 이 뭐 되겠어? 뭐 이런 거죠. 관조 되는 대로 살래. 성찰 이대로 사는 건 범죄다. 죄악이다. 저항 엄마한테 계기겠죠. 아빠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환골탈태하는 거죠. 그치? 수능 끝나고 나면 잘 들어 얘들아. 수능 끝나고 남학생들은 좀 덜한데 여학생들 수능 끝나고 나면 눈부터 보통 시작합니다. 알겠지? 점점 내려오면 돼요. 하나씩 1년에 하나씩. 그치? 그래서 4년 지나고 만나면 누군지 모를 정도가 돼야 돼요. 누구세요? 뭐 이런 거. 별짓을 해도 안 되는 거야. 머리 뽑을까?
내 얘기했지. 내 유머의 마지막은 자해인데 곧 뽑을 때가 된 것 같아. 다음 그리움 봅시다. 그리움은 몇 개 나올까요? 그리움은 보통 3개 나옵니다. 그리움의 대상을 잘 봐야 돼요. 첫 번째 뭐? 고향 그리워합니다. 고향에 계신 누구? 부모님이나 가족을 그리워하기도 해요. 혹은 고향에 있는 연인인데 연인은 따로해서 님을 그리워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님을 고전에서 님을 말 그대로 순수하게 님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연인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누구? 임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죠. 고전에 조금 확대해 보면 10개까지 나옵니다. 다음 세 번째 뭐 그리워할까요? 세 번째는 뭐냐면 유년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니들은 유년 시절이 그지? 별로 이렇게 그립지가 않죠. 아직 얼마 안 됐으니까. 저는 유년 시절이 저도 그렇게 크게 그립지 않아요. 그리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는 건 5살 때 기억나요. 놀이터에서 7살 때 자전거에 아저씨가 타는 자전거 브레이크에 스님 머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확 하고 찢어갖고 여기 살짝 찢어졌어. 그때부터인가? 여기가 딱 찢어졌는데 피가 철철 났어. 그래서 휴지를 갖다 대 집에 울면서 갔더니 엄마가 보더니 된장 알죠? 된장을 발라주시더라고요. 옛날에.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 생각해보니까 된장이 이렇게 안 좋은 건데 여기 아무튼 몇 개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유년 시절을 돌아보죠. 그렇죠? 다음 갈망적, 염원적은 다 알 거고요. 긍정적 수용은 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저는 좀 생각하는데 이런 거죠. 현실에 대해서 부정적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예를 들면 저 선생님 겨울에 되게 추우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얘기하죠. 뭐 긍정적 수용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름에 굉장히 시원하단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또 얘기하겠죠. 햇빛 바로 받으니까 뜨겁지 않으세요? 그렇긴 합니다.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보세요. 미당 서정수 선생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느 가시덤불, 잘 들어.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자, 쑥구렁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잘 봐. 내가 가시덤불 쑥구렁에 놓였으니까 부정적인데 옥돌같이 호젓하게 묻혔다고 생각할 일이요 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가시덤불 쑥구렁인데 그거를 옥돌, 그러니까 니는 요즘 옥장판 그거 있지, 그렇지? 거기에 묻혔다, 누워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됩니까? 긍정적 수용이 되는 거죠. 되셨네? 자, 고통이나 시련은 보통 우리에게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보통 고통이나 시련은 부정이죠. 이런 시 나옵니다. 흔들리지 않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모든 꽃은 흔들리며 피나니 가자 고통이여 뭐 손맞대고 가자 라고 나옵니다.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손맞대고 가자, 손잡고 가자 이렇게 나와요. 뭐가 되니? 긍정적 수용. 되셨니? 태도와 관련된 문제는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겁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수업한 거 개념의 영상 그 단톡방에다 나중에 올릴 테니까 다시 볼 친구들은 다시 좀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거기 가운데 보시면 아까 우리 밑줄 별표 쳐놓은 게 뭐가 있냐면 수식어, 서술어 그리고 반복적인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태도 찾는 법 중에 하나 여기다 써볼게요. 태도 찾는 법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가 서술어입니다. 서술어. 이 서술어는 종결 어미를 잘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다가 두 번째 뭐를 쓰냐면 어휘라고도 써줍니다. 이 어휘가 태도를 나타내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걸 잘 못 찾더라고요. 설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휘입니다. 제가 옛날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너 입에 뭐 묻었다. 이거랑 아니 진짜 묻은 게 아니라 얘 보고 선생님 보세요. 야, 너 아가리에 뭐 묻었다. 이거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기억나지? 아우 얼굴 봐 이뻐. 이거는 아우 낯짝 봐. 이거랑 같다 다르다? 다르다.
분명히 뭐가 들어간다? 어휘에 태도가 들어간다. 기억하세요. 다시 한 번 더 어휘에 태도가 들어갑니다. 자, 이 서술어 종결 어미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기도 하냐면 얘를 어조라고 보기도 합니다. 어조는 톤이라고 해서 어조는 서술어 종결 어미를 보고 찾습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어조, 말을 하는 버릇이나 본세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다가 종결 어미, 어휘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한 페이지 넘깁시다. 개념은 끝나고 저거 설명해봐. 여기에다가 문학 개념을 하고 7, 8월 공부법 알려드릴게요. 다음 계획 세우는 거. 그리고 니들 슬슬 입시 전략을 조금씩 채워야 될 겁니다. 개념은 끝나고 얘기를 좀 해줄게요. 특히 지금 여기 있는 애들 니들이랑 월요일 반 다 합치면 이제 다 수능을 볼 건데 자기 개인적으로 뭐 잠깐 방학 동안 잠깐 쉰다 그런 것까지 이해해야 되는데 9월달 지나고 나서는 굳이 나한테 여기 학원이 너무 멀어요. 아니면 대본이 눈부셔서 못 보겠어요. 뭐 그렇다면 다른 데로 좋으니까 제발 인강만 듣지 마. 인강도 들어. 현장 강의 어디를 가든 가. 제발 부탁해. 어디를 가서 보되 적어도 애들 30명 이상 있는 학원에 들어. 적어도 애들 30명 있는 이상 학원에서 현장에서 모의고사 보는 학원이 있어. 거기 가. 알겠니? 자기 좀 여유가 된다, 시간적 여유가 된다 그러면 분당하러 가도 돼. 분당 그렇게 많이 멀지 않으니까 정자나 러셀이나 그런 데 가서 애들 교실에서 수강료에서 뭐 교실에서 애들 100명에서 시험 본다. 목이 100명에서 시험 본다. 전 거기 가서 보겠다. 그럼 가서 보세요. 한두 번 정도 그렇게 연습하는 것도 좋습니다. 됐니? 그래서 모의고사 계속 보면서 연습할 거예요. 9월달 되면 저도 이제 모의고사 본다고 그랬죠. 그거 말고 별개로도 계속 봐야 돼요. 기출이랑 정의랑 구평의 공부법은 구평 끝나고 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3페이지 보시면 서리적 표현이 있습니다. 뭐 서리적은 거의 다 알 건데, 자 가운데 표 밑에 볼게요. 표 바로 맨 마지막 표 위에 서리적 표현은 쉽게 판단을 쓰는 사실을 의문의 형식으로 표현하여 동그라미 별표. 자, 서리법은 선생님 서리법은 의문문인가요? 라고 얘기했는데 서리법은 기본적으로 뭐 의문의 형식입니다. 의문이에요. 의문. 그죠? 의문의 형식으로 나오는데 뭐를 바라지 않는다? 답을 요구하지 않죠. 그지? 이거는 기본이라서 다시 한 번 더 얘기했습니다. 서리는 거의 다 고3 애들은 다 알 텐데 그래서 상대편이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변화법이에요. 즉 의문의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 자, 그러면 겉으로는 분명히 뭐다? 의문의 형식이다. 이거 까먹지 마. 겉으로는 서리법은 반드시 의문의 형식이야. 됐니? 이거를 답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해서 평서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궁금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상대편의 답변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자, 여기 보세요. 야, 얘 정말 잘생기지 않았냐? 이건 뭐예요? 반어법. 이게 이제 서리법이죠. 그지? 대답을 요구하지 않는 거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 의문형 의미는 밑에 모르는 친구들만 한번 보세요. 특히 고전에서 서리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 알아둡니다. 고전에서 서리는 영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바로 뒤에 이제 영탄이 나옵니다. 넘깁시다. 영탄은 앞으로 이제 내년까지 이제 영탄을 할 일이 없겠죠. 영탄은 말 그대로 감정의 과다 표현이죠. 감정의 과다 표출. 감정의 과다 표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뭐가 나오겠니? 감탄사 나오고 느낌표 나오겠죠.
감탄사도 나오고 그 다음 느낌표 나오고 감탄사 나오면 나온다는 것 정도는 다 알 겁니다. 감탄사, 느낌표, 그 다음 종결어미, 그지? 오 아름답도다 뭐 이런 것들 있지, 그죠? 하노라 뭐 이런 것들 다 됩니다. 이거 현대에서는 영탄은 거의 다 대부분 찾는데 고전에서 영탄 못 찾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거기 보세요. 높다, 고야, 군화 이런 것들이지, 그렇지? 이런 것들 다 되니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밑에 점에 두 번째 거 봅시다. 영탄적 표현이 헷갈릴 때는 우선 감탄보어나 감탄사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줘. 그지? 다음 밑에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서리법은 변화법, 영탄법은 강조법인데 영탄과 서리의 오른쪽 보세요. 그 동그라미 표시 있죠? 밑에다가 이렇게 써줍니다. 고전문학에서 고전에서 서리는 그지? 곧 서리는 영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봐두셔도 돼요.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렇게 해도 고전에서 서리는 곧 영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고전에서 서리는 곧 영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다음 5페이지 넘어갑시다. 감정의 절제 있죠? 감정의 절제는 뭐를 보시면 되냐면 그림 밑에 보시면 표에 감정절제 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어 X 밑줄, 그 다음 감정의 간접 제시라고 되어 있는데 대화나 행동 등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도 뭐가 된다? 간접 제시가 되죠. 다시 한 번 더. 감정어가 일단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슬프다, 기쁘다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고 그 다음 감정의 간접 제시가 되는 거죠. 됐니? 자, 다음 봅시다. 관조 봅시다. 관조. 6페이지 관조. 관조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상의 조용한 마음으로 표 밑에 봅시다. 감정의 절제와 관련된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관조예요. 그 다음 밑줄 관조란 조용한 마음으로 대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 조용한 마음으로 대상의 본질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밑에 줄 차분하게 대상을 관찰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니? 자, 그 다음 넘깁시다. 거리감 해야 되는데 잠깐만요. 자, 갑시다. 7페이지 봅시다. 거리감이 나오는데 맨 밑에 표만 보시면 돼요. 자, 7번 봅시다. 거리감 개념에 거리감은 크게 이제 두 개가 나오는데 물리적 거리감이 있고 정서적 심리적 거리감이 있죠. 그치? 물리적 거리감은 시험 문제 거의 잘 안 나오는데 두 개 구별만 하시면 되고 심리적 거리감이 가깝다 멀다 정도만 구별하시면 되겠죠.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는 멀다가 있는데 가까운 건 당연히 멀게 우호적이고 뭔가 좋을 때 그런 거고 얘는 뭐가 됩니까? 멀다는 건 적대적이죠. 그렇죠? 적대적이고 대면대면하고 뭔가 잘 안 어울릴 때 그게 되시면 돼요. 그치? 사이가 좋다 아니면 서먹서먹하다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다 찾을 수 있죠. 심리적 거리를 잘 보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그냥 나오는데 거리감이 있는데 있다는 거 정도만 보시면 돼요. 물리적이랑 심리적 거리만 알면 됩니다. 다음 페이지 9페이지 낙관이랑 비관이 나오는데 낙관이랑 비관이 나오는데 낙관은 말 그대로 잘 될 거라고 바라보는 거고 비관은 잘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낙관과 비관 정도는 다 구별하실 건데 그래서 낙관은 긍정적이고 뭔가 희망적인 게 반해 비관은 뭔가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거 난 안 돼 이런 것들 되는 거죠. 그래서 낙천적이냐 낙관적이냐 그런데 낙천과 낙관은 그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이게 낙천적이냐 낙관적이냐라고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잠깐 보세요. 니네 물어보자. 염세주의자가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왼쪽
염세주의자는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에 좀 더 가깝겠죠.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 알아요? 철학자? 들어봤지 쇼펜하우어. 들어봐서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을 때 윤서할 때 안 하나? 안 해? 쇼펜하우어가 대표적인 페시미스트죠. 염세주의 반대가 옵티미스트가 있고 염세주의가 페시미스트인데 살 필요 없다. 인생 뭐 살아서 뭐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엄청 많이 자살했죠. 그지? 자살했는데 이 사람은 80몇 살인 것까지 살았죠. 그죠? 쇼펜하우어 맞지? 네. 죽음에 이르는 거. 키에르케고르인가? 헷갈린다. 아무튼 그런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넘깁시다. 다 회고적과 회기적 나왔는데 그냥 회고와 회계의 차이는 굳이 회고는 말 그대로 과거를 돌아보는 거고 회기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그렇죠? 다시 한 번 더 무슨 회고로 그래서 얘는 과거를 돌아보는 거. 그치? 돌아보고 성찰하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는 게 되고 회기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그치? 과거로 돌아가는 거. 그래서 회기 밑에다가 써두세요. 재벌집 막내 아들. 신입사원 강의자. 맞나? 이런 것들. 며칠 전부터 저거 연습하고 있습니다. 리셋는 카라로 나온 거. 플라워 뭐지? 갑자기 어제도 봤는데 어제도 보고 리셋는 곡 지금 2개 다가 지금 차트 1, 2위에 올라갔어요. 지금 계속 보고 연습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오면 되는 사람 같이 댄스 한번 합시다. 자, 다시 연습. 오랜만에 춤 연습하고 싶은 욕망을 느꼈어요. 자식들 오랜만에 컴백하더니. 그 다음 한 페이지 넘기셔서 11페이지. 얘는 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하냐면 경이감이 있고 경외감이 있습니다. 잘 봐봐. 경이감은 우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경이감은 그냥 그래 그대로 쓰죠. 얘는 어메이징이에요. 우와. 자, 얘들아 서울에 가면 강남역에서 전철 타고 잠실에 가면 얘들아 호수가 있고 잠실에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롯데 월드 타워 2가 있어요. 세상에 건물이 자그마치 몇 층? 60층이 넘어요. 90층, 100층, 102층 보면 어떨 거예요? 와, 여기 건물 높아봐야 10층이잖아. 없잖아. 아니다. 광교호수 이쪽은 많죠. 그렇죠. 제가 아닙니다. 자, 얘네 우아할 만한 거. 혹시 마이산이라고 들어봤어요? 전북에 마이산이라고 있어요. 꼭 한번 가보세요. 돌로 산을 만들어놨어요. 돌탑을. 유네스코에 지정돼 있고 정말 좋아요. 여기에 뭐냐면 절벽인데 물이 떨어져요. 절벽 폭포가 있어요. 저는 진짜 좋아요. 꼭 한번 가보시되 잘 들으세요. 경이감은 우아해요. 경외감이 더 잘 나오는데 잘 봐. 경외감은 어디에 주로 많이 쓰이냐면 신이나 이런 데나 아니면 엄청나게 웅장한 자연에서 경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 어디에서 냐면 니네가 신적인 존재에서 경외감을 느껴요. 경외감은 공경과 두려움이 둘 들어가는 게 경외감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경외감은 공경과 두려움이에요. 공경과 두려움. 자, 경외감은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거고요. 우와. 그죠? 경외감은 신이나 웅장한 자연. 그지? 이거 보면서 우와도 되지만, 와. 저렇게 기분 높은데, 와, 진짜 공경, 진짜 대단하다. 그지? 그러면서도, 와, 어쩐 압도되는 느낌. 그게 경외감이에요. 요거를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 바로 위에 보시면
반면 경외감은 글자 생긴 것만 비슷할 편 완벽히 달라. 보통 밑줄 거대한 자연의 위대한 절대적 밑줄 별표 써두시고 보면서 느끼는 감정이 경외감이거든. 이 경외감을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친구들인데는 아니야. 자, 경외감은 부정적이 아닙니다. 경외감은 우와. 그래서 신에 대해서 부정적이 나는데 부정적이 아니에요. 됐지? 나와는 차원이 다른 압도적인 존재에 느끼는 감정이 바로 경외감이다. 얘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다음 냉소와 자조가 나오는데 페이지 넘기시면 냉소 자조 이건 뭐 비슷한데 냉소는 말 그대로 아까 설명했듯이 뭐 네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목에 파스는 왜? 목에 파스는 왜? 공부해서? 어깨 아픈 사람 요즘 어깨 많이 아파요. 공부하는데 별로 없나? 한 명. 목 아파요. 이제 공부해서 목 아파요. 목 아픈 애는 많을 텐데 이거 진짜 자주 하세요. 이거 제가 얘기했던 거 천상자세 이거 하되 애들 하라 그러면 니들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잘 보세요. 요거 그 자세는 이제 맞아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해서 힘 살짝 주고 쳐다보면 돼요. 위로. 이거 하라 그러면 이러고 있습니다. 이러고 이제 그만해요. 15초 있어요. 장난해? 최소 한 번 할 때 1분 이상이에요. 그래서 어디에서 하는 게 제일 좋냐면 자주 짧게 하려면요 엘베 탈 때마다 하세요. 집 가는 엘베. 저는 집에 있다가 담배 피러 가끔 나가잖아요. 담배 피러 나가면 내려갈 때 이러고 있어요. 타자마자. 왜 어차피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이러고 있다가 담배 피고 내려올 때도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볼 때 전부 다 이러고 보죠. 핸드폰 앞으로 이렇게 보세요. 상단 15도. 팔이 좀 아플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할 때 니들 아직 젊고 목 튼튼하지만 제발 최대한 드세요. 최대한. 그리고 이거 최대한 내가 못 들겠다 그러면 이거 하세요. 심심할 때마다 이거 하세요. 천상자세. 제일 좋아요. 허리 아픈 애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거 하시면 돼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트세요. 개구리처럼. 그런 다음에 팔뚝도 이렇게 쭉 일어나세요. 벽이 이렇게 있으면 쭉 이렇게 이거 하시면 필요하시면 저한테 보내세요. 제가 인스타 이렇게 허리 운동하는 거 인스타로 DM으로 보내드릴게요. 알겠지? 뭐 거기에 약 같은 게 끼어 있을 수 있어요. 사랑 이런 거. 그다음에 이거 목 아프고 어깨 아픈 애들 이거 하셔야 돼요. 가르쳐줬더니 어떤 고2짜리 여학생 하나가 학원에 왔더니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쌤, 얘 미치겠어요. 왜 그랬더니 맨날 이거 하고 있대. 왜? 이거 하고 나서 자기 다 나왔다고. 목 디스크 있었는데 고2가 무슨 목 디스크냐고 그랬더니 하도 핸드폰을 받아보고 그랬는데 맨날 이러고 있대. 밥 먹다가도 그냥 이러고 있고요. 쉬는 시간 되면 물어보면 애들이 이러고 얘기한대. 자기는 앉고 애들은 서있고 안녕. 진짜 해봐. 이거 한번 1분씩 하루에 5번만 해도 목 아픈 거 싹 나아집니다. 다음 냉소에는 뭘 해도 안 나온 건데 자조는요 말 그대로 셀프 디스죠. 그치? 내가 뭐 되겠어 라고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소, 냉소 자신에 대한 조소, 냉소가 자조가 되죠. 정도 알아두면 돼요. 다음 넘깁시다. 토속적, 향토적, 그 다음 오른쪽에 목과적 있는데 토속적, 향토적에다가 뭐라고 쓰느냐? 토속적, 향토적에다가 옆에다 쓰세요. 그치? 어떻게 찾는지냐면 일단 특정 지명이 나오거나 찾는 것부터 어떤 풍경이 묘사가 된다거나 그치? 방언이 나올 때입니다. 이게 토속적, 향토적이에요. 다시 한 번 더 토속적, 향토적은 특정 지명이 나오거나 시골 같은데 그죠? 나와서 얘들이 주는 효과가 중요하죠. 어떤 효과를 줍니까? 생동감을 줍니다. 생동감.
현장감을 주죠. 기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특정 지명을 사용해서 토속적 분위기를 형성한다. 그치?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오른쪽 목과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목과적은 요즘은 잘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얼마 전에 했었는데 목과적은 이렇게 써놓습니다. 전원적 더하기 평화로움. 전원적 더하기 평화로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이 평화로움이에요. 평화로움을 꼭 알아둬야 돼. 됐지? 그 다음 4대 미학이 나옵니다. 요거까지 한번 봅시다. 칠판 잠깐 보세요. 이거는 누가 만드셨냐면 서울대학교 조동일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우리나라 국문학계 고전문학의 이쪽에 거의 최고이신데 이분이 이제 만들었는데 제일 처음에 여기 지금 골개가 나오는데 순고 있고요. 그 다음 우아미가 있고 그 다음 비장미가 있는데 여기 선생님 잘 봐봐. 이게 아마 있는 것, 있어야 할 것, 뭐 그리고 현실이냐,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 잘 들으세요. 제가 항상 이거 가지고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걸 이렇게 만들었더니 애들이 다 이해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순신 장군 얘기 듭니다. 칠판 잘 보세요. 쭉쭉 우암이랑 순곰이 골개 비장미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합시다. 리순신 장군이 전쟁에 나가서 뭐 싸워서 이깁니다.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세요. 다시 한 번 더.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살아서 돌아오세요. 모든 걸 다 이루었죠. 그치? 그게 뭐? 우암입니다. 우와. 농담아 이렇게 기억해. 다시 한 번 더. 전쟁 나가서 그러니까 시열을 봤는데 현실에서 내가 이상향에 도달해 있어. 무릉도원에 왔어. 무릉도원에 와서 우와 너무 좋아. 우와. 됐니? 됐어? 자, 그 다음 순곰이 잘 봐. 이순신 장군이 이겼어. 이겼는데 어떻게 됐어? 돌아가셨어. 이겼는데 돌아가시니까 니네 왜 그런 말 뭐해? 숭고한 넋을 기린다 할 때 그 숭고가 되는 거야. 됐니? 그치? 현실에서 뭔가 이루었는데 내가 지금 잊지 못하는 거야. 다음 골개미는 이렇게 생각해봐. 리순신 장군에 나와서 원균인가? 잠깐 나왔었지. 원균이 나갔다가 어떻게 돼? 전쟁에서 졌어. 전쟁에서 졌는데 살아 돌아와. 그럼 어떻게 하겠니? 미쳐서 뒤지지. 왜 살아 돌아와? 그러니까 뭐 합니까? 골개는 그게 뭐가 있어요? 골개는 풍자와 해악이 있죠. 근데 잘 봐. 해악은 정의예요. 초코파이예요. 해악은 정의고 풍자는 뭐예요? 비판, 사심이에요. 자, 풍자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는 웃기죠. 둘 다 공통점은 사심이는 지우세요. 쓰지 말고. 둘 다 공통점은 유머예요. 유머. 둘 다 공통점은 유머인데 겉으로는 웃음을 주지만 속으로 어떻게 돼요? 그냥 푸근한 정이 있느냐 아니면 비판하느냐. 주로 뭐 많이 나오는 게 풍자 해악은 둘 다 많이 나오는데 특히 풍자 같은 경우는 그 채만식의 치숙 같은 거 보시면 풍자가 나오죠. 그렇죠. 판소리도 풍자 엄청 나오죠. 그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뭐라고 얘 보고 비꼬 왔더니 얘가 아유 선생님 좋겠어요? 머리숱 많아서 이렇게 합니다. 단어를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풍자하는 거지. 여러분 시원하고 좋겠네요.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뭐예요? 겉으로는 웃음을 주지만 비판하는 거. 사시미도요. 그치? 찌르는 게 풍자. 해악이고요. 겉으로는 돼 있고. 그 다음 비장미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전쟁에서 졌는데 어떻게 돼요? 죽었어요. 비장. 그치? 이렇게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4대 미학은 거기 표 밑에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되 14페이지 순곰이 잠깐만 보세요. 순곰이 밑에 인간으로서 자 밑줄 칩니다.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없는 높은 이상이나
절대적인 경지로부터 느끼는 숭배와 예찬. 그래서 밑에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이라 본받아야겠다, 존경스럽다, 위대하다, 대단하다. 별표. 본받아야겠다. 자, 표 밑에 두 번째. 본받아야겠다, 존경스럽다, 이상을 추구하는 마음이다. 요거를 구별하시면 좀 더 편할 겁니다. 다음. 우함이 한 페이지 넘겨서 오른쪽에 현실을 긍정하고, 자, 표 밑에 현실을 긍정하고 현실과의 조화. 예를 들어, 그 다음 밑줄. 자연에서 여유롭고 평화롭게 지내고 즐기고 있다면 우함이 되셨죠? 다음. 가운데 밑에 보시면 심리적 태도라고 있는데, 심리적 태도라는 거는 이거 좀 적인데 요즘 잘 안 나오는 나오는데 칠판 잠깐 보세요. 심리적은 거기 있는 거 보시지 말고 심리적은 탐미적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유기주의, 탐미주의라고 했는데 뭐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만 깊이, 살짝만 깊이 들어갈게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움은 미인데 뷰티가 아니에요. 에스테틱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보세요. 똥도 아름다움이 될 수 있죠. 똥을 예쁘게 이렇게 싹 돌돌돌. 예. 무슨 말인지 아니? 와, 예쁘다 할 때 예쁘다가 아니에요. 아름다움은 그 소위 말하는 예술에서 추구하는 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해돼? 이해돼? 설명을 이 정도면 알아듣겠지, 그치? 다음. 비장미 뭡니까? 맨 밑에 보시면, 그래서 보통 좌절과 슬픔 속에서도 씩씩하고 장한 의지를 드러내는 것 비장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나눠줍시다. 자, 봅시다. 16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쉿 유사의 호응, 상응, 조응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자, 차이에 대비, 대조, 상반, 대립 있지? 잠깐, 아니, 어디가? 16페이지 위에 맨 위에 동그라미 표 있는 데 있잖아. 16페이지 동그라미 표에 유사의 호응, 상응, 조응이 있다는 거 알아두고, 오른쪽에 대비, 대조, 상반, 대립에다가 밑에다가 씁시다. 배치, 상치. 요게 고국어인데 요게 가끔 나온 적이 있어서 알아둡니다. 서로 배치된다 이런 말 나오면, 상치된다 그러면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반대되는 거. 자, 찾았니? 16페이지 위에 동그라미 그림, 동그라미 밑에다가 쓰시면 돼요. 배치, 상치. 근데 잘 들어. 니들 앞에 오른쪽에 왼쪽에 조응, 상응, 호응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대응은 안 됩니다. 대응은 긍정이든 부정이든 상관없이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대구를 이루는 거. 그치? 그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죠? 공통점일 때도 있고 차이점일 때도 상관없어요. 자, 7번 보세요. 나는 밥을 먹고 너는 술을 마시고 이렇게 나오면 얘들은 밥과 술은 서로 대응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호응이다, 조응이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대응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대응은 대구를 이루는 거, 말 그대로 거기에 매치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17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호응, 표 밑에 보시면, 표에 보시면 호응, 상응, 조응이 있는 거 보셨을 거고, 밑에 대비, 대조 있습니다. 다음 상반 대립 있고요. 넘겨서 18페이지 보겠습니다. 18페이지에 객관적 상관물이 돼 있는데,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7번 봅시다. 한 방에 정리하겠습니다. 어디 나왔을까?
니들 아마 많이 배웠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감정이입이 있고 그 다음 객관적 상관물이 있어요. 감정이입은 화자와 대상의 상태가 같은 거고,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대상의 상태가 같을 수도 있고 화자와 대상의 상태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를 때 주로 상반등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대립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 범위가 훨씬 더 넓은 게 뭐라고 그랬지?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랬어요.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용어가 수능 자체에 평가원이나 이런 데 거의 나오지 않는데,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말 대신 감정이입이라는 말 대신 뭐라고 쓰기도 하냐면 화자의 정서를 혹은 태도를, 그것이 화자의 심리를 다른 대상에 절반 투영한다 혹은 의탁한다 라고 나옵니다. 요게 투영과 의탁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의탁이냐 투영이냐 혹은 투사냐 이렇게 나옵니다. 셋 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얘가 범위가 좀 더 이제 넓으면서 범위 이제 방식을 얘기하는 건데, 내 감정을 내가 직접 드러내는 게 아니라 다른 대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치? 그렇게 드러내는 방식인데, 감정이입 같은 경우는 화자와 대상의 상태가 같다는 거 많이 배웠을 겁니다. 근데 객관적 상관물은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또 유리왕의 황조가에 보시면, 펄펄 나는 적극개구리 암수소로 정답구나. 외로우라 이내 몸은 뉘앙게 돌아갈고. 그래서 화자인 나는 뭐 정서가 외로움인데 반해 펄펄 나는 대상, 즉 다른 대상은 뭐 꾀꼬리는 암수소로 정답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얘는 둘의 상태가 같아요, 달라요. 대비 대조를 이루고 있죠. 다른데 나는 외롭고 얘는 정다움인데 이게 뭐가 됩니까? 객관적 상관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을 볼 때 객관적 상관물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으니까 범위가 훨씬 더 커서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는 어디 다른 데서도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는지를 봅시다. 얘들 둘은 그냥 묶어서 감정이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감정이입이라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고, 화자의 정서를 다른 대상에 투영해서 혹은 의탁해서 맡겨서 혹은 투사해서 거기에다가 내 심리를 집어넣어서, 투영과 투사는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어떤 대상에다가 내 감정을 집어넣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니네 그 삼춘곡에서 배웠죠, 그렇죠? 새가 뭐 충기를 못 내게요 소리마다 교태로다. 봄 기운이 좋아서 소리마다 교태 아양을 떤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와 짹짹짹짹 봄이다. 야 짹짹짹짹 봄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새가 봄이 되어서 좋아서 짹짹짹짹 하는 걸까? 내가 좋은 걸까? 내가 좋은 거를 새를 대신해서 드러내죠. 그러니까 화자의 정서를 뭐해서? 투영해서. 화자의 정서를 투자가 투수할 때 투자예요. 투수할 때 투는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화자의 마음을 어떤 대상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영자가 그림자 영자고. 됐니?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른 데다 집어넣는 게 감정이입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보세요. 꾀꼬리에다가 내 마음을 정서를 집어넣었어요. 얘는 집어넣어서 뭐 투영이라고 되는데 얘는 뭐가 됩니까? 화자의 정서가 반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잘 봐. 요 반대가 될 때 뭐 하기 위해서? 화자의 뭐를? 심리, 정서, 태도를 뭐?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화자는 이 대상에 대해서 일종의 뭐를 드러낸다? 부러움을 드러낸다. 이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이입과 객관적 상관물, 특히 객관적 상관물은 평가원에서 이 용어 자체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나오지는 않는데 객관적 상관문의는 개념만 알아도 돼. 이 용어 자체는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많이 들어봤으니까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 화자의 정서를 대신해서 집어넣느냐 아니냐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니?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19페이지를 보시면 자, 화자나 인물의 대상을 그지 의탁하냐 혹은 투사하냐 투영하냐 이런 것들인데 밑에 동그라미 있는 거 봅시다. 오른쪽 의탁, 투영, 투사는 밑줄 화자의 인물의 정서, 태도, 감정, 내면세계, 인식 등을 특정 대상을 통해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 그러니까 의탁과 투영과 투사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니? 의탁과 투영과 투사는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20페이지 보시면 거기 의탁이냐 투사냐 투영이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복습 꼭 하시면 돼요. 다음 21쪽에 보시면 감정이입이 나옵니다. (21쪽에) 보시면 감정이입이 나오는데 감정이입 자연의 풍경이나 예술작품 따위에 자신의 감정이나 정신을 불어넣거나 대상으로부터 느낌을 직접 받아들여 대상과 자기가 서로 통한다고 느끼는 거 그게 되죠. 그래서 이입한다, 말 그대로 의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아주 정리가 동그라미 표에다가 별표 쳐두세요. 다음 페이지 22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표가 있는데 별표를 쳐두시고 그래서 객관적 상관문이 가장 큰 개념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자신의 마음을 다른 대상에다가 집어넣는데 그 중에 감정이입이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해됐니? 넘깁시다.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 지금 꾀꼬리 나왔죠? 여기 봐. 주먹. 꾀꼬리 나왔지? 감정입니다. OX. 하나, 둘, 셋. 펄펄 나는 적개꼬리 암수서로 정답구나. 외로워라 이내 몸은 뉘와 함께 돌아갈고. 여기서 꾀꼬리는 감정입니다. OX. 하나, 둘, 셋. 대답하셔야죠. 하나, 둘, 셋. X. 됐지? 자, 화자의 정서를, 화자의 감정을 투영해서 화자의 정서를 의탁해서 드러낸 소재다. OX. 하나, 둘, 셋. O. 됐니? 화자의 마음을 직접 드러냈니? 다른 대상을 통해서 드러냈니? 다른 대상을 통해서 드러냈지. 나랑 반대이기는 하지만. 이해됐습니까? 요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비유와 상징이 있습니다. 24페이지 있는데 자, 23, 24 쭉 있는 거 순서대로 가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비유에는 크게 9가지가 있는데 수능에 나오는 단계에서만 자 봅시다. 직유는 다 알죠? 안 할게요. 은유도 다 알죠? 그제? 대유가 있고 대유 있는데 대유 안 나옵니다. 수능 과정에 안 나와요. 다음 의인이 있고 화류가 있습니다. 무생물을 생물처럼 하는 게 화류고 사람 아닌 게 사람처럼 하는 게 의인이죠. 의인화는 세상의 수능에 아직도 나옵니다. 아직도 의인화의 말은 아직도 나오니까 의인화 구별할 줄 알면 되고 이게 의인이냐 화류냐 구별을 못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의인은 뭐 살아있는 게 아닌데 살아있는 것처럼 한다거나 그러면 의인 화류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됐니? 그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의성어, 의태어가 있죠. 의성, 의태어는 우리 다른 말로 뭐 한 단어로 다 같이 뭐 음성 상징어죠. 상징어고 애들이 가끔 가다가 이게 의성어인지 의태어인지 구별 못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뭐 그 구별하는 문제는 안 나오는데 물어봅시다. 헐헐 새가 헐헐 난다는데 헐헐은 의성이에요, 의태어? 새가 헐헐 나니까 소리잖아요. 헐헐 의태죠, 의태. 그치? 시냇물이 졸졸졸
졸졸졸 흐르니까 모양 아니에요? 아니죠. 소리지, 그치?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서 음성 상징어는 뭐를 줍니까? 뭐를 줘요? 생동감을 줍니다. 이게 직유인데요. 이게 비유법인데 일단 순서대로 봅시다. 23쪽에 직유 의인 나와 있고요. 다음 페이지 그냥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의인화 있고 화류 있고요. 다음 25페이지 거기에 알레고리 있는데 알레고리는 그 우의적이라고 돼 있죠. 자, 칠판 봅시다. 지난번에도 한번 정리해 줬었는데 우의적은 말 그대로 뭐 다른 대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겁니다. 빗대어 표현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우회적이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다른 대상은 주로 동식물이 되죠. 주로 동식물이 됩니다. 알아두시면 돼요. 주로 동식물. 그래서 알레고리, 우의적인 이야기가 뭐가 됩니까? 우의적인 이야기가 우화가 돼요. 우의적인 이야기가 참고로 우의적인 이야기가 우화가 됩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 27페이지 봅시다. 유추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쉬운 개념을 들어 어려운 개념을 설명. 여기서 주의사항이 대상의 유사성 할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 절대 같은 범주에 속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일단 이렇게 써보세요. 시야를 안 가져왔으나 유추는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쉬운 개념을 들어 어려운 개념 설명하는 건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유추는 고전에서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고전에서 설에서 많이 나옵니다. 이게 참화설, 이옥설, 슬견설 해서 슬 들어봤죠? 맨 끝에 설 들어봤지? 설에서 유추가 주로 나옵니다. 고전에서 설로 끝나는 거. 우리 고전 요즘 수필 보면 고대 수필 많이 나오잖아, 그지? 고대 수필에서 설 나올 때 그때 주로 유추를 많이 씁니다. 자, 대상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쉬운 개념은 어려운데 야구랑 소프트볼 봅시다. 칠판 보세요. 야구랑 소프트볼은 범주가 같아요, 달라요? 얘 상위 범주가 뭐예요? 스포츠, 운동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유추가 안 됩니다. 야, 너 소프트볼 알아? 잘 모르겠는데? 야구는 아니? 알아. 그랬대. 야구랑 비슷한데 그러면서 소프트볼을 설명을 해요. 그러면 이거는 유추가 된다, 안 된다? 유추가 안 됩니다. 됐니? 꼭 알아두세요. 이건 유추가 아니야. 같은 범주인데 얘를 말 그대로 빗대어서 비유하는 거지, 그렇지? 이해되네? 다른 거는 비교하면서 설명하는 겁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옛날에 같이 과 후배랑 같이 애들이랑 다 같이 야구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야구를 보러 갔는데 세상에 와 여자 후배 하나가 야구장에 갔더니 정말 와 환장하고 놉니다. 안타 칠 때마다 와 그러고 막 신나고 엄청 노는 거예요. 막 야 진짜 재민이 잘 논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7회쯤 됐을 때 그러더라고. 뛰고 이제 땅 치고 안타 치고 나가니까 오빠 그러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오빠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저 사람 저로 왜 뛰는 거야? 치고 1루로 나가는 걸 야구를 처음 봐서 7회에 그거를 처음 물어본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쳐져봤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신나게 잘 놀던 애가 근데 문제는 이쪽이 LG고 이쪽이 두산이었으면 예를 들어서 두산이 안타 치고 나 LG 쪽에 앉았는데 두산이 안타 치고 나가도 와 그러고 근데 이 젊은 여자애가 그러고 노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못하고 쳐다보고 눈으로 욕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런 게 있죠. 야구와 인생. 그지? 야구와 인생. 얘는 어떻게 될까요? 얘는 유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유추가 되겠죠. 자, 보세요. 얘가 대학에 갔어요. 대학에 갔는데 그렇게 먹썩 좋은 데는 다니고 중앙대를 갔다고 칩시다. 좋은 데죠. 자, 갔습니다. 잘 보세요. 대학교 2학년 때 갑자기 얘가 뭐를 하느냐.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갖고 하면서 뭐를 하겠다. 새로운 아이템을 얻어서 뭐를 했다. 인터넷 쇼핑몰 하나 찾았는데 참신한 걸로 했습니다. 색깔이 난 가발로 했다고 칩시다. 아무튼 두드릴 때마다 가발의 색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튼 최근 아이템. 사람들이 참신하다고 그래갖고 사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돈을 벌기 시작하는데 1년에 순 매출만 180억이에요. 불티나게 팔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순수익만 한 이것저것 다 떼고 30억, 50억이 됩니다. 돈을 22살의 나이에 어떻게 1년에 30억, 50억을 벌어요. 그랬더니 없던 남자친구도 생겨요. 자, 예를 들어서 생겼다고 칩시다. 그랬더니 그 전까지는 나랑 가끔 연락하고 분기에 한 번 더 연락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친했는데 연락이 뚝 끊깁니다. 연락이 뚝 끊기다가 그랬더니 소문 들어봤더니 얘가 그치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래갖고 그러다가 갑자기 한 2, 3년 연락이 끊기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어느 날 카톡이 왔습니다. 쌤 잘 지내시나요? 잘 지내는데 야 너 돈 많이 번다며 내 가발이나 하나 사주지. 그랬더니 망했어요. 왜? 그랬더니 사기당하고요. 폭망하고요. 거의 그냥 빚은 아닌데 거의 빚도 조금 있고 완전히 다 쫄딱 망했대요. 왜? 그랬더니 남친한테 당했대요. 개털렸대요. 한테 찌양인가? 뭐 저거 했다며. 아무튼 개털려고 다 털려. 그래갖고 연락이 왔어. 쌤 죽고 싶어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제자인데 친한데 제자인데 거기다 대놓고 그래 그럼 뒤져라 이럴 수는 없잖아. 그죠? 왜? 그랬더니 야 죽기 전에 그러면 우리 소주는 한잔 할까? 그랬더니 어디로 갈까요? 뭐 먹고 싶어? 소고기요. 그랬더니 오지 마. 그랬어. 맛있는 돼지고기라도 삼겹살 항정살 사줄게 와라. 왔어요. 술 한 두세 잔 먹더니 술도 그렇게 자화해서 이렇게 몇 잔 먹더니 울어요. 제일 진짜 에이 죽고 싶어요. 그래서 칼을 갖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얘가 잘 보세요. 얘가 야구에 환장한 년이 환장한 애예요. 돈 많이 벌었을 때 MLB까지 그 구경까지 LA 다저스 게임까 경기까지 구경을 왔어요. 비행기도 한국 야구 다 보고요. 그냥 코리안 시리즈 다. 그걸 제가 알아요. 얘기해요. 야, 너 올림픽 말고 아직도 그 KBO 하나? KBO가 아니라 저기 WBC 해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알아? 야구하는 거? 아무튼 야, 너 야구 좋아하지? 네. 너 국가대표 감독인데 그냥 올림픽으로 가자. 올림픽 야구 결승전이야. 올라갔어. 네가 감독이야. 너 이번 경기 마지막으로 은퇴야. 네 인생의 마지막이야. 올림픽도 은퇴고 다 은퇴야. 끝이야. 한 번밖에 없어. 3회야. 3회 초인데 3회 초인데 점수가 6대 0이 됐어. 네가 지고 있어. 코리아가. 너 어떻게 할 거야?
게임 포기할 거야? 계속 할 거야? 계속 해야죠. 어떻게 할 건데? 투수 바꾸고 전력 바꾸고 타자 대타 쓰고 이렇게 해갖고 한 점 한 점 따라잡아야 돼. 그래갖고 아이씨, 야구의 가장 매력은 뭐예요? 타임아웃이 없죠. 타임아웃이 없는 시합에 9회 말 역전, 3런 뭐 이런 거 있잖아. 말 놓으면 점수 뒤집어야죠. 당연하지. 그럼요. 제 인생의 마지막인데. 그래. 너 말 잘했다. 너 몇 살이냐 지금? 25이요. 야, 너 야구로 따지면 이제 3회인데 25세 점수 좀 잃었다고 게임 포기할 거야? 다시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하나? 그래서 얘가 술 먹다가 여기 보세요. 인생을 야구에다 비유하는 뭐가 돼요? 유치. 인생을 마라톤에다 가끔 비유하는데 저는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요? 마라톤은 뭐가 똑같아요? 결승점이 똑같죠. 근데 인생은 결승점이 다 달라요. 알고 있죠? 뭐 행복하게 사는 게 인생의 목표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죠. 그지? 저는 고통받는 게 좋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다음 봅시다. 유추 준비했습니다. 자, 이미지, 감각적 이미지라고 나오는데 감각적 이미지에서는 자, 여기 잠깐만 보세요. 수능에서 미리 얘기합니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라고 나오면 거의 99.8% 맞는 선지입니다. 야, 시에서 이미지 사용하면 시 어떻게 쓰는데? 거의 다 맞아요. 근데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면 뭐를 줍니까? 생동감을 줍니다. 생생한 생동감과 똑같은 말, 사실감, 현장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초구미 좀 알 거고 공감각까지도 알 거고 복합감각은 그냥 감각 두 개 쓰인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31페이지를 봅시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31페이지 보시면 뭐가 나오느냐? 색채어랑 색채 이미지가 나오는데 색채 이미지가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색채어가 작은 개념입니다. 거기 아마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는데 색채 이미지에는 자, 칠판 보세요. 색채 이미지에는 단풍, 피, 눈, 색채어에는 말 그대로 색깔이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붉은색, 푸른색 이런 것들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다음 색채 대비 색채와 색채의 대비는요. 자, 말 그대로 이거 몇 번 해줬었습니다. 푸른색, 붉은색이 색채 대비가 되지만 흰색, 노란색은 색채 대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그치?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다른 색깔 두 개 이상 나오면 색채 대비입니다. 까먹지 마세요. 다른 색깔 두 개 이상 나오면 색채 대비입니다. 다른 색깔 두 개 이상 나오면 색채 대비. 모르는 사람만 써두세요. 다음 거기 대비 대조에 색채 대비 있고요. 자, 명암 대비 있죠. 그거 쓰기 전에 여기다가 이렇게 좀 쓰겠습니다. 그 페이지 맨 밑에다가 빈 여백이 많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밑에 가서 리필해달라면 리필해주나? 안 해주나? 자, 거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좀 써봅시다. 이미지의 대립. 이미지의 대비. 뭔가 이상하다. 붓기라 부러졌다. 나 내일도 나온다. 일요일도 샹. 일요일 수업 안 하는데 6주간 나와야 된다. 토요일 오후에 했더니 원장님이 안 된대. 일요일 날 안 나오려고 그랬더니 원장님 나오세요. 그랬더니 저 일요일 날 조금 일이 있어서 나와. 그랬더니 이제 일요일에 일해서 나와 대머리. 네. 자, 이미지의 대립 잘 보세요. 얘가 1번이에요. 색채 대비가 1번이고요. 2번에 거기 명암 대비가 있어. 명암 대비는 말 그대로 밝고 어둠이죠. 밝고 어둠. 그지? 그래서 뭐 어두운 방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다음 3번 여기서부터 쓰시면 돼요. 내공 감각의 대비. 다음 상승 하강. 잘 나오는 것들 위주로 써주세요. 상승 이미지와 하강 이미지의 대립이 되고요. 다음 자연대 인위, 인공, 인위적인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설명을 해봅시다. 명암 대비는 말 그대로 밝고 어두운 거니까 이거 알 거고요. 내공 감각은 서늘한 아버지의 옷자락에 아버지의 따스한 마음, 그것이 마음을 느꼈다라고 되면 뭐가 됩니까? 내공 감각의 대비가 되겠죠. 상승과 하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됩니까? 폭포와 분수가 되죠. 폭포와 분수. 폭포는 아래로 떨어지는 거고 분수는 얘들아 여기 보세요. 분수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니까 스님 상승 하강 둘 다 아니에요. 그런데 분수는 그냥 대부분 상승으로 봅니다. 알겠니? 분수가 이렇게 올라오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분수라고 생각하셔서 상승 이미지, 하강 이미지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럼 물어봅시다. 눈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은 상승, 하강? 하강이 되겠죠. 그런 것들 보시면 돼요. 다음 자연과 인위가 있는데 고전에서 말이 나오죠. 그치? 뭐 촛불 켜지 마라. 촛불을 켜지 마라. 어제 집 달이 돌아온다. 이런 것들. 그치? 집방석 내지 마라. 방석 내지 마라. 뭐 낙엽밴들 못 앉아라. 낙엽에 앉으면 된다. 그래서 자연과 인위의 대비가 되기도 합니다. 되셨니? 이런 거. 색채 이미지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하나 더 쓰자면 여기다가 동적 이미지냐 정적 이미지냐가 나옵니다. 동적이냐 정적이냐인데 이 동적에서 강하게 움직이는 걸 가지고 얘들아 우린다고 뭐라 그러죠? 다 같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거. 뭐라 그러죠? 다 같이 무슨 적? 역동적 이미지로 그러죠. 역동적. 됐죠? 나머지 정적 고유한 거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문학 개념어 2번 끝내겠습니다. 자, 영상을 한번 끊고요.